자, 여기서 세금액으로서 확정 신고를 먼저 보는데요. 소득세에 대한으로서 소득세는 과세기간 주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죠. 그때 소득세에서 납세무 성립, 납성립에 대한 일로서 배웠던 것은 성립에 대한 일로서 배웠던 것은 연말로 배웠죠.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은 납세의무가 성립됐으면 세금액을 정한다라는 일로서 확정됩니다. 자, 이에서 연말에서 성립되니까 과세기간 끝나는 때로서 나와지고요. 그리고 연말에서 성립됐으니까 신고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 년도 갑니다.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확정된다. 라는 데로서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국가 입장으로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받고 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란 것은 빨리 받는 게 나아요. 돈이란 건 빨리 받는 게 나옴으로써 확정 신고 앞에다가 예정 신고를 둡니다. 예정 신고. 이 예정 신고에 대한 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방법을 취하면 돼요. 한 방법은 예정 신고를 하였으면 꽃감 주겠다. 이 방법 하나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예정 신고에 대해서 의무를 주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매매하겠다. 요 두 방법 중에서 하나만 택하면요, 우리는 예정 신고하는 겁니다. 왜? 꽃감에 대한 내용이 10%예요. 여기서 예정 신고 세액공제로서 10%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거의 금액에 대한 일로서 커요. 보통 1억, 2억 이 정도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액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1억만 잡고 1억에서 10% 공제해주면요, 1,000만 원. 그러면 당연히 꽃감 먹으려고 하겠죠. 여기는요 안 맞으려고 할 것이고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하면 우리는 예정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대통령마다 달라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성격 더럽죠. 성격 더러우니까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오셨잖아요. 성격이 만약에 좋았으면 걸어서 내려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더러워서 밑에서 떨어져서 내려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여기 볼 때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약간의 정은 있었어. 인간적인 정이 있었기 때문에 뭘 택했냐면 이걸 택했어요. 이걸 택해서 예정 신고를 이행하였으면 세액공제하겠다. 예정 신고 세액공제하겠다. 이렇게 해 두었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10% 세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눈 보세요. 눈 어때요? 조그마하면서 무섭죠. 선글라스 끼면 더욱더 무서워. 그러면서 그분은 이것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뭘 두냐? 의무를 줘요. 의무를 두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매하겠다. 라는으로서 가산세 가산됩니다. 이제는 예정신고 이행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없어요. 세액공제는 없고 의무를 둠으로써 무신고했을 때는 가산세가 가산된다는 겁니다. 의무를 뒀은 것은 성립을 뒀다는 얘기예요.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연말보다 앞으로 가지면 돼요. 연말 앞에 있는 건 뭘까요? 달의 말일. 이 바로 연말 앞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장에서 예정신고 나오면서 성립에 대한 물어본다면 끝말에서 꼭 나온 것이 달의 말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 앞에 대한 내용은 다 맞게 적어져요. 양도일이 속하는 이 말 맞게 적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세 표현되는 세금액이 정해지는 이런 내용으로서 이게 말이 맞게 나오니까 이 내용은 외울 필요 없이요. 여기에 성립
이 말이 있고 앞에서 애정신고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달의 말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정신고란 말이 없이 소득세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때 성립시기는 연말로서 끝나는 때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정신고 이제 기간 주겠죠. 기간.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은 요 달의 말일부터 시작합니다. 달의 말 시작에 대해서 적어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애정신고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만약에 포인트를 못 잡았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화장발에서 속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나온다면요. 2개월 숫자가 맞으니까 그 내용은 맞겠다라고 생각했으나 틀린 겁니다. 달의 말일로 가야 돼요. 자, 볼 때 이렇게 봅시다.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개월 내 이름은 어떻게 나온 거 봅시다. 자, 이 양도일이 7월 1일이었다 합시다. 그럼 속한 달로부터 2개월 내에 있으니까 7월, 8월 30일까지 됩니다. 달의 말일 그러면요. 7월 30일로부터 2개월 내니까 9월 30일 됩니다. 어때요?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잡으세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이 양도일이 아까 복습했던 양도시기예요. 양도시기의 원칙은요. 대금 청산일 이렇게 복습했죠. 대금 청산일에 대한 내용이 7월 5일이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애정신고 기한은요 끝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대한 요소 기한 물어봅니다. 기한에 대한 요소 물어본다면 거기서 먼저 양도일을 정해놓고 그 양도의 달에다가 둘을 더하세요. 둘을 더하면서 그 달에 말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요소 7월이니까 둘을 더하면요 9월, 그 달의 말이 9월 30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다시 대금 청산 날짜가 7월 5일이었었는데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은 6월 7일이었다 합시다. 그럼 약간 복습할 때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면 소유권은 등기 때 넘어간다겠죠. 그럼 양도시기는 뭘로? 등기니까 6월에다가 둘을 더하니까 8월, 그 달의 말일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한은 8월 31일 됩니다. 또 다시 대금 청산 날짜에 대한 내용은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는데 등기 날짜에 대한 내용이 9월 5일이었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등기로 갑니다. 등기로 가니까 9월에다가 둘을 더함으로써 11월 그 달의 말일이었으니까 기한에 대한으로서는 11월 30일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애정신고 기한을 정합니다. 이제 요약집 봅시다. 요약집에서 체킹하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5쪽에서) 7가로에서 기업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달의 말일에다가 동그라미 2개월 내에다가 밑줄 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갑시다. 가로 가볼 때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으면 민법서 배울 때 대금 청산 날짜는 유동적 무효를 했어요. 유동적 무효니까 어디로 갈까요? 허가
1. 허가 1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거기서 달의 말일에다가 또 다시 동그라미 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어떨까요? 허가 1로부터 2개월 내 그러면요, 틀렸겠죠. 그런 점들 조심하시라고 달의 말일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에 대한 버리세요. 버릴 것을 요약집에다가 왜 적어놨는 거 또 이렇게 의문점 가질까봐 말씀드리는데, 강의 듣는 사람과 강의 안 듣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강의 안 듣는 사람은 공부를 더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강의 들었으니까 버리세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가 같이 공생하고 있는 단어가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증여세에 맞춰져요. 증여세에서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랬어요. 똑같게 여기에 단연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로 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부담부 증여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부담부 증여란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 애정신고 기간 물어본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애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고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신고한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으니까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으나 신고합니다. 왜 신고하냐면 어떤 사람은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2개 팔았어요. 2개 팔았을 때 하나에서는 양도 차익, 하나에서는 양도 차손 나와서 2개를 합쳐야죠. 합쳐야 되니까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고한다는 거 아십시오.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합니다. 왜? 합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동그라미 3번에서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로 되는데, 단서 보세요. 단서 보니까 단서에서 한 문장으로서 석줄이죠. 이 석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예정신고 2회 이상, 예정신고를 2번 했다. 이 말은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2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합쳐야죠. 합치니까 뒤에서는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확정신고한다. 만약에 예정신고 2회 이상 이 말이 없어요. 없으면 그때는 예정신고 하였으면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5번 분납. 분납이란 말은 분할 납부를 말하죠.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징수하는 거죠. 징수하는 거니까 이때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도 가능케 만들어주고 확정신고 때도 가능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밑줄 친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리고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바로 양도차손이죠. 손실금액,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구가로에서 양도소득세 물납은 없죠.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없으나 분납은 있습니다. 분납은 양도소득세 세금액이 1,000만 원 초과일 때 적용시키는 건데, 거기서 일부 금액을 2개월 내에 분납됩니다. 일부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서 기억 보는데, 기억에서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때 이 내용은 양도소득세 분납에 대한 내용이 1,000만 원 초과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이 말은 1,0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 이걸 의미합니다. 1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에 있다면 그때는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분납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볼 때 애정신고 납부세에 대한 내용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애정신고 기간 내에 1,0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시 니은에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했다고 하였으면 50% 이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고, 앞에 숫자가 50%니까 이 내용은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확정신고 기간 내에서 2분지 1 금액인 2천만 원 납부케 하고, 나머지 2분지 1 금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로서 또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볼 때에 147쪽에서 3번 풀어보죠. 3번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 신고 납부 옳은 것. 1번에서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한 경우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기한 물어본 거예요. 기한 물어본 거니까 이제 볼 때 3월에다가 2를 더하면요 5월, 그 달에 말일이니까 5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월 30일에 할 수 있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1,600만 원이니까 얘는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인 600만 원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 됩니다. 3번에서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틀렸죠? 분납할 수 있다. 왜? 1,000만 원 초과됐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차손이 발생되었어도 신고한다. 왜? 합치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안 했으면 확정신고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결손금이 발생되거나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한다 그랬죠. 과세표준이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4번 갑시다. 4번에서 거주자 갑이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먼저 1번 보죠.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보니까 이건 신고죠. 신고로서 먼저 있는 게 뭘까요? 예정신고. 예정신고 기한을 물어본 거예요. 기한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앞에서 주어진 자료가 5월달 주어졌죠. 5월달이니까 거기다가 2를 더해요. 그러면 7월. 그 달에 말일.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맞죠? 1번은 맞고요. 다시 2번 봅시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안 했다면 매매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가산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가산됩니다. 몇 퍼센트 가산되면 50% 가산되는 거예요. 50% 감면시킵니다. 원래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예요. 거기서 50% 해주면은요 10%겠죠. 한 대 맞으나
두 대 맞으나 맞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예정신고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했죠? 했으니까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예정신고 2회 이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서는 확정신고 한다 맞죠? 이런 거로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까지 전부 다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또 가줄게요. 처음으로 가주는데 자 여기서 처음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